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들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앞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따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골반 중립을 유지하시면서 좌골이 벌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장골과 고관절, 좌골을 다 가운데로 모으신 상태에서 운동 따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마름모 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좌골이 벌어진 것과 좌골이 모아진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벌어진 좌골과 모아진 좌골 이 두 차이는 나중에 삶의 질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제 제가 이쪽에는 허벅지뼈를 뺐어요. 자, 우리가 골반은 장골, 좌골, 치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처럼 느껴지죠.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장골이라고 하고요. 자, 요 밑에 앉을 때 닿는 뼈를 좌골이라고 하고 살짝 앞으로 돌려보면 여기 정중앙에 요 부분을 치골이라고 하죠. 치골 결합.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폐쇄공이라고 해요. 이 구멍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척추, 지금 요거는 꼬리뼈고 요 위에는 천골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좌우 하나씩 해서 정중앙에 척추랑 만나게 되죠. 이 부분의 결합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좌골이 모아질 수 있고 또 좌골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지금 골반에 대해서 이 골반의 구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 골반이 앞으로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전방경사라고 하고 골반이 이렇게 살짝 뒤로 누워있는 자세, 꼬리뼈가 앞으로 딸려 들어온 자세를 후방경사라고 부르고 우리가 골반의 중립자세라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죠. 그렇다면 좌골은 언제 모아지고 좌골은 또 언제 벌어질까요? 좌골이 모아질 때는 골반의 중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골반의 중립 상태 이쪽에 한번 보시면 자, 올바른 신체 정렬에서는 골반이 중립 상태가 되고 더불어 고관절에 약간의 외회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자세 변이들을 보면 골반이 중립 상태인 것도 있지만 전방경사, 후방경사도 있고 또한 이 자세 변이들 전부 다 고관절이 신체 정렬하고 맞지를 않죠. 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좌골이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관절이 외회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좌골이 모아지고 고관절이 외회전이 되려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우선은 자, 우리 고관절의 외회전은 몸통의 앞과 뒤, 골반의 앞과 뒤에서 이 외회전을 작용하는 근육들이 시작을 해요. 자, 이 폐쇄공, 이 구멍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이 좌골에서도 시작을 하지만 이 천골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마름모 코어 스트레칭 이 골반대에서도 이 밑에를 보면 이렇게 마름모 형태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위에도 사실은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마름모 형태 앞과 뒤의 시작점에서 서로 반대로 등척성 힘으로 가려고 할 때 이 고관절이 외회전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구멍에서부터 이렇게 이 고관절 사이를 지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뒤를 잡아당기니까 이때 외회전이 되겠죠. 자, 그렇게 잡아당기면서 다시 이 뒤쪽의 천골에서부터 고관절 이상근으로 잡아당겨 이상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앞뒤로 가면 이게 바로 마름모 형태로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골반바닥이 해먹처럼 팽팽해지면서 동시에 좌골이 압축이 돼요. 그래서 좌골이 자, 이 폐쇄공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가다 보면 좌골이 모아지죠. 폐쇄공이
잠시 이렇게 폐쇄공이 이렇게 넓은 상태가 아니고 폐쇄공이 이렇게 앞쪽으로 치골결합에서 앞쪽으로 가려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좌골이 모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압축이 되고 이렇게 폐쇄공이 앞으로 가고 뒤에서는 꼬리뼈가 잡아당겨서 해먹처럼 팽팽해질 때 좌골 압축이 온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좌골에서도 이쪽에 고관절 쪽에 잡아당기는 근육이 대퇴방형근 그리고 쌍둥이 위아래 근육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좌골이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좌골이 모아지게 되면 골반의 중립이 되고 바른 신체 정렬이 오게 되죠. 여기에서 좌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좌골에서 고관절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좌골이 햄스트링이 시작점이 돼서 하나는 정강이 쪽으로 가고 하나는 종아리 쪽으로 가요. 그러니 이 위에 부분과 아래랑 연결된 이 부분에 이 좌골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좌골이 맥없이 늘어나 있다면 오른쪽과 왼쪽 좌골이 넓다면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그닥 쉽지가 않게 되죠. 하지만 좌골이 모아져서 골반바닥이 활성화되면서 좌골 압축을 통해서 좌골에서 고관절 머리도 잡아당기고 또 햄스트링으로서 종아리는 뒤로 잡아당기고 정강이는 앞으로 보내는,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 정강이의 위치를 아주 좋은 위치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지금 이제 좌골이 모아졌을 때의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좌골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위치가 있을까요? 좌골이 전방 경사에서는 벌어지죠. 또 후방 경사에서는 좌골이 뒤로 넘어가고, 그런데 골반 중립인데도 좌골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스웨이백이라고, 여러분들이 골반 중립은 돼 있어요. 골반 중립은 되어 있는데 이 스웨이백은 뒤로 잡아당기는 힘 없이 앞에서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골반이 중립 상태는 되나 뒤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신체 정렬상 외회전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척추가 뒤로 가서 이 장골과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척추와 장골의 결합이 느슨하거나 아니면 고관절 결합도 느슨하죠. 그래서 좌골 결합이 척추의 신체 정렬이 좋을 때만큼의 결합이 좋지는 않아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스웨이백이신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골반이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좌골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종아리가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옷자다리가 좀 있으셨어요. 더불어 옷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바닥에 에너지가 죽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관적으로도 미관상 보기에도 옷자다리가 두드러질 수도 있지만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추진력을 걸을 때 추진력을 얻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척추 전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척추 전만은 좌골이 벌어진 상태에서 들려있기까지 한 상태가 척추 전만이었죠. 자, 이때는 척추랑 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결합이 있냐면 전종인대가 앞으로 가서 척추, 이 PSIS에서 양쪽 장골과 척추가 결합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좌골에서 고관절과 그리고 좌골과 골반 바닥의 결합은 거의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척추 전반적으로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반과 척추, 고관절과 척추 이러한 그 결합이 좋아야 되지만 허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밀려서 허리가 모아지기는 하지만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앞뒤로 등척성 힘이 아니고 전부 다 앞을 향하는, 그리고 골반은 뒤로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려서 좌골이 벌어지는 상황은 허리가 아프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골반이 앞쪽으로 엎어져서 골반에서 이렇게 무릎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정강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쪽 무릎 주변에서 골반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우세하다 보니 무릎 주변에 통증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더불어 이 경우에도 고관절을 충분히 외회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다리가 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발바닥의 에너지가 죽어가는 확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후방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후방경사. 그 척추에서 뒤로 가는 힘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꼬리뼈가 딸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외회전도 반쪽만 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웨이백처럼 앞으로 밀려있긴 하지만 후방 경사가 된, 골반 중립의 스웨이백이 아니고 후방 경사가 되면서 앞으로 밀려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밀려있는 골반을 중립 상태로 만들고 더군다나 신체 정렬에 바른 정렬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가는 힘과 뒤로 가는 힘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척추를 밀어줄 때 여러분들이 횡돌기에서 극돌기로 가는 다혈근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 주변에 꼬리뼈에서 골반 바닥을 활성화했던 것처럼 장골과 장골이 모아질 수 있는 힘, 그리고 천골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 이 위로 올라가면서 횡돌기 위해서 극돌기 쪽으로 모으는 힘들이, 그래서 척추 정중앙에서 양쪽 골반, 양쪽 갈비뼈 이렇게 양쪽에 있는 부분들을 잡아당겨서 흡사, 나사를 조이는 것처럼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내 몸이 덜그럭거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좌골이 모아진 골반, 즉 골반 중립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척추랑 결합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사를 조여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늘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세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무게를 더 올리시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활동을 더 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이 좋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에너지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쌓아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건강한 운동으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좌골이 벌어진 상태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과하게 더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게 득이 안 되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골이 벌어진 상태 그리고 골반이 엎어져 있거나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이 좌골을 모으시는,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 그게 바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가서 앞뒤를 향하는 등척성 에너지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골반 바닥에 힘도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골반 중립을 가져오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척추와 골반, 고관절, 갈비뼈의 결합, 나사를 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좌골이 조여지면서 여러분 햄스트링이 활성화가 되면 정강이뼈는 앞으로 보내고 종아리뼈는 뒤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오다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더 일자다리 쪽으로 좋아지실 수도 있으시고, 더불어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잡아당기는 이런 추진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어진 좌골과 모아진 좌골을 한번 어디에 속하는지 좀 생각해 보셔서 나는 자세를 고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서로 반대로 가는 등척성 에너지 힘을 꼭 가지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좌골을 모아서 고관절을 외회전시키고 거기다 종아리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